안녕하세요. 장신을 위한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한국금융지주 투자분석 보고서 이거 하나를 좀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보고서 안에 담긴 정보만 가지고요. 한국금융지주의 현재 가치, 미래 전망, 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핵심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당신이 딱 핵심만 아실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만 뽑아드릴게요. 네, 바로 그 보고서인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가치평가 방식입니다. 여러 사업 부문이랑 자산 가치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산하는, 그러니까 소위 SOTP, Sum of the Parts 방식이라고 하죠. 그걸 썼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각 자회사의 가치를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합쳐서 전체 가치를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 이 두 개를 특히 중요하게 봤고요. 이걸 토대로 목표 주가는 한 19만 5천 원, 그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본다니 재밌네요. 그럼 그 퍼즐에서 제일 큰 조각은 뭔가요? 역시 그 핵심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겠죠. 보고서에서도 보니까 전체 가치의 절반 이상? 한 55% 정도 차지한다고 분석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퍼즐 조각은 카카오뱅크 지분. 이것도 한 18%면 꽤 크네요. 네, 맞아요. 그것도 상당하죠. 그리고 그 미래 주가 전망도 그냥 하나만 딱 제시한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확률까지 매겨놨어요. 기본 시나리오가 확률 60%로 목표가인 19만 5천 원. 아주 긍정적일 경우 이게 25% 확률인데 22만 5천 원까지 보고요. 반대로 좀 부정적인 경우는 확률 15%로 16만 원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와, 긍정적 시나리오랑 부정적 시나리오 차이가 꽤 큰데요. 거의 6만 5천 원 차이면 이거 변동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보고서가 핵심 변수로 꼽는 게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얼마나 속도를 내는지, 그리고 둘째는 최근 계속 얘기 나오는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뱅크 주가 흐름,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역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군요. 이게 보니까 이 보고서는 이걸 주가 상승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배당을 늘린다거나 자사주 소각 같은 구체적인 주주 환원 강화 가능성,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최근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전망도 좀 힘을 보탰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인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자회사인 한국투자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엑스포저.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빌려준 돈의 규모가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체율 자체는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노출된 절대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부실화되면 그룹 전체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기대와 우려가 정말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요? 보고서가 뭐라고 하나요? 현재 주가가 17만 3,800원인데 이게 52주 신고가 근처라서 좀 기술적으로는 부담스럽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기술적으로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해서 주요 지지선, 저항선, 가격을 제시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최근 수급 동향을 보는 게 더 흥미로울 수 있어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평균 한 16만 7천 원대, 여기서 집중적으로 사들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일종의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한 16만 9천 원대에서 치열하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 가격대가 지지선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최근에 긍정적인 다른 소식들도 좀 있었잖아요. 3분기 실적 기대감 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이 IPO 주간 실적 1위를 다시 차지했다거나 그 자산운용 자회사 ETF 브랜드 에이스 ETF라고 하죠. 그 순자산이 13조 원을 넘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들도 있었죠.
해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한국 금융지주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자본을 좀 보수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서 주주들한테 더 많이 돌려줘야 한다. 이런 압박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 상충하는 두 가지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가느냐, 이게 앞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가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종합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라는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회사가 돈을 버는 능력이나 또 관리 능력을 볼 때 이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특히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제로 과거에 좀 보수적이었던 주주 환원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때는 주가가 제대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주가가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또 성장 잠재력을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시각인 거죠. 한국 금융지주가 그동안 뛰어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보다는 배당에는 좀 인색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회사가 자본 대분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신호나 행동을 보여야만 당신은 이제 정말 의미 있는 기업 가치 재평가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